네, 안녕하세요. 교과서 읽어드리고 설명해 주겠습니다. 25쪽입니다. 바로 삼국 중에서 고구려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붉은색 현관펜으로 먼저 가보죠. 고구려는 1세기 초에 물자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한 압록강 중류의 국내성으로 도움을 옮겼다. 국내성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수도가 어디였죠? 졸본이죠. 졸본. 그리고 졸본은 중국에 있는 거고 국내성은 이제 그 북한 땅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태조왕의 등장입니다. 태조왕은 뭐 태조 왕건도 있고요. 태조 이성계도 있듯이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갖는 이제 호칭인데요. 호칭이죠. 네, 태조왕은 그 여섯 번째 왕인가 뭐 첫 번째 왕이 아니에요. 첫 번째 왕은 주몽이었고 네 사람은 이제 그 업적이 어마가 크다고 해가지고 이제 태조왕이라고 이제 붙여줬고요. 두 번째는 고국천왕. 고국천왕. 우리 고국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천자도 붙였으니까 뭔가 좀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천왕. 이게 많이들 헷갈리는데요. 그 미친 왕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그 미예요. 또 천자도 들어있잖아요. 그 하늘의 아름다움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옛날에 하늘은 신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쵸? 무엇을 어떤 업적을 했을까 이분은? 그 다음에 이제 고국 원왕 우리 고국이 이제 원통에 있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닐 텐데요 한자로는 아무튼 선생님이 약간 좀 원통하다 이렇게 됐고요. 이 사람은 좀 나라를 좀 발전시킨 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다음에 소수림왕. 자, 처음에 우리가 정리하면 태조왕, 그 다음에 우리 고국의 그 하늘 같은 고국의 고국천왕, 세 번째는 그 미천왕, 네 번째는 고국원왕, 다섯 번째가 이제 소수림왕.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한 300년 정도의 역사예요. 다섯 명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광개토대왕이 있고요. 대왕을 썼으니까 좀 업적이 크신 분이겠죠? 왕도 아니고 그냥 그레이트잖아요. 대왕이니까. 광개토는 토가 토지고요. 광개. 굉장히 광대하게 넓혔다. 그래서 땅 따먹기에 기재다. 아주 능력이 있다. 이런 분이시고요. 이분의 아들도 능력자십니다. 그 페이지 넘겨서 27쪽에 보면 장수하신 분이에요. 80 몇 살인가 90 몇 세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보다 더 오래 살아가지고요. 아들이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손자가 이제 문자왕이에요. 문자 명왕. 여러분 카톡 같은 거 하시는데 선생님 때는 이제 문자를 주로 받았죠. 이제 뭐 사람들하고 대화했을 때. 그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가 뭐 배웠죠 처음에? 그러니까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다. 이것도 배웠네요. 졸반에서 국내성을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고대에는 땅을 이제 얻는 것이 경제력을 이제 얻는 거거든요. 땅에서 이제 곡식도 나고 노동력도 이제 가질 수 있고요. 이 태조왕은 그래서 이 옥저를 정복합니다. 옥저 정복. 이건 이제 빨간색의 하위 부분이니까 파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동지방 진출을 깨했다. 요동지방 쪽에는 이제 중국이 있죠.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트러블,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뭐 그 전에도 뭐 중국 쳐들어가고 그랬어요, 우리 고구려가. 그렇고 고국 철학 때는 이제 수도를 지방을 각각 수도 지방을 5부, 수도도 5부, 지방도 5부, 그래서 5부 5부거든요. 이거는 그 전에는 이제 그 군장들이 군장 세력이라고 하죠. 군장 세력들이 이제 지배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뭐 부여에서는 그런 걸 사출도라고 되고요.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옆에 날개글 똥일에 보면 게르브 소노브 해가지고 5개 부족이 자신의 영역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그쵸. 얘네들이 힘을 키우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싹을 없애야 됩니다. 이 오브를 해체시켜요. 이걸 이제
더 이제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오벌의 해산 해체하고 행정 단위로 이 오벌의 개편한 겁니다. 동서남북중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족 중심이 군장 중심이 아니라 국왕 중심의 그런 체제를 이제 만든 거죠. 그 영역을. 그리고 지방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행정과 군사 업무를 처리하였다. 관리 파견이라는 거죠. 관리 파견. 그리고 고구왕 때는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진대법입니다. 고국 철왕 때는 빈민은 이제 그 가난한 빈자예요, 여러분. 그 가난한. 그래서 가난한 민은 백성이겠죠, 농민. 가난한 백성을 그러니까 구하기 위해서 진대법. 대는 여러분 대출 아세요? 대출 대여해준다. 약간 빌려주는 겁니다. 진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지는 진짜 그건 아닌데 진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주로 곡식이 떨어진다고 해요. 겨울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주로 겨울에. 그래서 겨울 동안 식량을 이제 축 내고 없애고 봄이 되면 이제 곡식이 떨어지는데 그때 굶어 죽고 그래요. 또는 이제 몸을 팝니다. 그러니까 노비가 되는 거죠, 귀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 그걸 이제 고국차량이 직접 목격하고는 이거 심각하네 하고서 이제 백성들이 살리기 위해서 이제 진대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구려는 제가 목이 자꾸 끓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고구려는 안정된 왕권을 확립하면서 기존의 군장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니까 군장은 왕하고 서열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연맹왕국 때도 군장 중에서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군장의 대표가 왕이 된 거기 때문에 거의 좀 엇비슷하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군장들은. 근데 귀족은요. 귀족은 이제 왕 아래에 있는 계급이죠.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귀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친구, 왕과 맞먹을 만한 친구가 되는 군장을 없애고 다 부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귀족으로. 근데 이 귀족들이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귀족 중에서 좀 세력이 큰 친구에게는 9번째 줄에 있는 대대로를 이제 시켰어요. 대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수상인데 이제 국무총리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파트너로 삼고 이제 그 귀족들의 왕에 의해서 충성 경쟁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너 잘하면 대대로 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대로는 로는 이제 약간 로가 늙은 로자가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되게 늙었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되게 늙었다. 되게 늙었으니까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옛날로 치면 지금은 뭐 여러분이 이제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지혜를 스마트 기기로 쉽게 접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고대에는 아마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혜가 훨씬 더 많았겠죠. 자, 대대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천왕, 대대로 빨간색으로 할까? 어쨌든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야, 빨간색으로 하는 게 알겠다. 깔끔하게. 얘 지우고, 지워져. 안 지워지는데? 오씨, 왜 안 지워지지? 그냥 가라는 뜻인가 봐요.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밑천왕. 자, 밑천왕은 아름다운 왕이라고 했었죠? 아름답다. 하늘이 아름답다. 근데 이제 누구는 이제 미쳤다고 자꾸 하는데 안 미쳤습니다.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세요. 뭐 을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도 한데 좀 스토리 말하자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생략하고 아무튼 미천왕은 그 백성들의 삶을 잘 이해한 분이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낭단군을 멸망시켰다. 낭단군은 이제 그 고조선 때 그 고조선이 망했잖아요. 그 한 무제가 침입하고 그쵸 내분으로 인해서 망했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지방제도를 뭐 군현제 아니면 봉건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나라 무제 때는 군현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조 땅의 한나라 땅이라고 찜한 겁니다. 그래서 군현을 설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낙랑군이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없앴습니다. 그러다는 이제 이 얘기 스토리가 바뀐 거죠. 이제 전현이 침입해 오거든요. 이건 이제 고고 원앙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고 원앙이 전현의 침입을 막다가 뭐 져요. 고구려가 계속 승승장구한 게 아닙니다. 계속 이긴 게 아니라 집니다. 엄마도 데려가요. 이 전현이 엄마도 데려가고요. 미철왕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능을 파헤쳐가지고 미철왕 그 시신도 가져갑니다. 그 고구려 왕이 완전 어떻게 된 거예요? 와, 엄마 아빠 다 뺏기고, 그쵸? 이제 나중에 항복해요. 이제 전현에게 항복하고요. 그때 이제 백제가 많이 이제 좀 까불었다고 해야 되나? 고구려랑 이제 트러블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구 원앙이 이 전현과의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한 건 아니죠. 이제 굴욕적으로 이제 좀 뭐지? 전현을 인정하고 공불도 바치고 그랬거든요. 세금도 바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백제가 이제 크려고 하니까 이제 백제랑 이제 전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제가 당시 근초공왕이었거든요. 근초공왕이 아예 고구려에 쳐들어와요. 평양성으로. 그래서 고고원왕이 이놈들 보소. 아 요번에 아주 그냥 내가 기강을 좀 잡아야겠구만 해서 친히 이제 출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니다. 진 게 아니라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 왕이 전사당합니다. 와 그래서 백제랑 고구려는 원래 그 한 집안이거든요. 여러분. 집안이 한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그 온조 있잖아요. 온조가 백제 건국자인데 온조랑 비루인가 맞나? 그 아버지가 주몽입니다. 아버지가 고구려 세운 사람인데 이 온조가 원래 부여에 있을 때 원래 부여에서 도망쳤었잖아요. 그때 알았던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고생하다가 커가지고 이제 주몽을 찾아온 겁니다. 그게 유리왕이에요. 유리가 찾아오니까 이 온조가 우리 왕되기 글렀다 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운 게 이제 뭐 그 백제죠. 원래는 이름이 십제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같은 핏줄인데 지금 백제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구려 왕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둘은 이제 원수 집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친척이고 뭐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2학년 때도 배웠었죠. 주나라 봉건제가 혈혈관계가 멀어진다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좀 비슷합니다. 인물 속으로를 보면 의파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의파소는 이 고국 천황 때의 인물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진대법은 진짜 빌려주는 그거죠. 국상이 여러분 수상이에요. 수상. 그러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국가의 수상. 의파소가 고국 천황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니까 진대법을 건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현명한 인재를 잘 써야 돼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국천황이 이제 역사에 또 남잖아요. 진대법이 시행되면서 귀족에게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한 농민들이 노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몸을 판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귀족들이 노비가 많아지면 노비는 세금 안 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귀족들이 농사 짓거나 아니면 사병으로 키울 수 있어요, 병사로. 그렇게 되면 왕 입장에서 귀족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의파서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배경 중에 하나는 백성이 불쌍한 것도 있지만 귀족의 힘이 커지면 왕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왕의 권력이. 그래서 이제 진대법을 만들었다. 삼국사기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네요. 고국천왕은 호라비는 아내가 없는 거죠. 아내가 없고, 가부는 남편이었고, 고아는 그렇죠. 부모님이 안 계시고 홀로 사는 노인은 독거노인 같은 거 아시죠? 근데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 구제하게 하였다. 구하였다.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간청이 곡식을 대여하게 하고 겨울 10월에 이르러 갚게 하였다. 10월에 이제 추수 끝난 다음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복지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한 2000년 전 얘기인가요? 아무튼 그 2000년 전까지는 아니지. 언제야? 1800년 전쯤에 이 고구려에서 시행했다는 것이죠. 다음에 26쪽. 다음은 다섯 번째 왕인 소순임 왕. 첫 번째 왕이 우리 배운 게 첫 번째 왕이 뭐였죠? 태조왕. 그죠? 태조 이성계의 왕건이 아니라 그냥 태조왕. 두 번째가 고국 천왕. 세 번째가 아름다운 미천왕. 네 번째가 원통하게 죽은 고국 원왕. 다섯 번째가 지금 소순임 왕입니다. 아무튼 저는 소수점, 소수, 이거 수학에서 나오는 이것도 있고, 다수, 소수했을 때 소수. 그런 것도 이제 생각나는데, 소순임 왕은 딱 세 가지인가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불교.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태학을 세웠어요. 태학. 고구려에서, 중국에서 태학이 이제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잖아요. 지금 이제 서울대 같은 거죠. 세 번째는 율령.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세 개에서 결론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켰다입니다. 중앙집권 체제 강화. 중앙집권은 왕이 지방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지방 곳곳에까지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집권. 중앙에서 그 권력을 이제 집행하는 것이죠. 그럼 불교는 왜 했냐? 이제 불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종교를 믿으면 하나로 생각이 똘똘 뭉쳐지겠죠. 그래서 나라의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는 그 윤회 사상이 있어요. 윤회 사상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카르마에 의해서 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업적이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런 거 이제 그 영혼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돼가지고 그만큼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인간 말종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동물로 태어나거나 그쵸? 착한 짓을 하면 사람인데 좀 품격이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귀족집으로 태어나거나 지금 재벌집이죠. 재벌집으로 태어나거나 그것도 아니면 신으로 태어나거나 그런 거 윤회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겠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전에 전생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거죠. 귀족들도 좋아하겠죠. 내가 귀족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업적을 많이 세워서 그렇다. 근데 누가 더 업적이 커요? 왕이 훨씬 더 업적이 큰 거죠. 왕이 더 높으니까. 백성들이나 노비들은요. 네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걸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불교식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불교 논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랑하고 다 자비롭게 보는 건데 그 카르마와 이 윤회 사상의 그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비와 백성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치자, 지배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불교가 통치하기 너무 이제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높인 것은 그죠. 자신이 이 윤회 사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선전할 수 있잖아요. 또한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처님 아시죠? 불교 만든 사람이 부처잖아요.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계급이 뭐예요? 크샤트리아죠.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이었어요. 인도의 그 왕자야죠. 사실은 왕자, 프린스. 그러니까 이 왕들도 왕이 이제 부처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사실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상 통합이랑 왕실 권위를 높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태학은요.
태학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구려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재냐면 전쟁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인재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재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주로 이제 획득했잖아요. 근데 전쟁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아야하죠.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계속 싸우면 아야하고 몸이 망가집니다. 회복이 안 돼요.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외교를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외교. 외교를 해야지 전쟁 안 하고도 이득도 얻을 수 있고 친구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먹이나 칼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뇌 이제 지능캐를 키우는 거예요. 지능캐. 힘캐가 아니라 지능캐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태학입니다. 왜냐하면 고국 철왕이 전현하고도 전쟁했고요. 백제하고도 전쟁해서 결국 자기가 죽었잖아요. 왕이 전쟁만 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두뇌를 잘 쓰는 애를 키워가지고 브레인을 키우자. 브레인. 그래서 나라를 이끌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율령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법이에요. 그냥 법. 여기 똥 4번에 보면 율은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고 영은 행정 규정이다 했는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중화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은 소수가 아니에요. 업적으로 치면 되게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소수림왕이 이게 고구려를 안정시켰죠. 안정시킨 다음에 이제 강기조 대왕이 이제 무력 정벌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닦아 놓으신 거죠. 만약 소순이 왕이 없었으면 광개토 대왕도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광개토 대왕은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혼란기입니다. 이게 무슨 시대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한나라가 망하고 위진 남북조 시대. 2학년 때 이제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통일한 게 수나라, 당나라인데 중국이 5호 16국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나라가 되게 많았어요. 통일 왕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힘이 약했죠. 그 틈에 이제 정복 활동을 펼쳤어요. 교과서에서도 중국 혼란기와 소수리 왕 때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나와 있죠. 소수리 왕 때. 그렇죠. 소수리 왕 때 체제 정비. 이런 안정적인 그리고 운도 좋았고요. 그래서 뭘 했냐 이번은 첫 번째는요 그 한강 이북 차지합니다. 아까는 아니지. 한강 이북을 차지했고 그러니까 강북 지금 강북 지역이죠. 거기를 이제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신라를 도와줘요. 신라. 그래서 이 무렵 왜 공격을 받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신라를 공격했거든요. 근데 신라 왕이 광개토 대왕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확실히 도와줄게 하고 갔더니 진짜 그 외를 물리쳐줬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군사를 보냈다. 이거 칠해줘라. 칠해줬다. 신을 보냈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갔냐? 낙동강 하류까지 갔다. 어이구야. 근데 신라 멸망 안 하고요. 강기수 당은 그냥 도와는 줬어요. 대신 고구려 군대를 거기 신라 땅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돼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가야가 금강가야인데요. 이 금강가야가 이때 큰 타격을 받습니다. 충격과 공포였죠. 강기토 대왕의 그 기마 부대가 가면서 이제 쓸어버렸으니까 강기토 대왕은 이렇게 남쪽 한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낙동강 하류,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산 옆에까지 김해인가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 북쪽으로는 거란과 후연을 격파했다. 그리고 요동지방을 대해 차지했다. 그래서 1500개의 마을이 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500개 마을. 오,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래서 연호가 영락입니다. 영락. 잠깐 왜 노란색으로 했지? 약간 파란색이 더 중요한 건데.
영락. 영원히 행복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영원히 즐겁다 이런 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즐거운 삶을 추구하잖아요. 뭐 그게 뭐 각각 다른 거죠. 그 추구하는 것이. 근데 좀 의미 있는 걸로 가면 좋긴 한데 어쨌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영락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오래됐어요. 그 날개글에 볼까요? 날개글 똥 5번에 보면 확인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연호입니다. 연호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달력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달력은 그 왕의 즉위년부터 해서 1, 2, 3 이렇게 그게 달력이었습니다. 헌데 연호는 그 중국 애들이 있었어요. 그 자신들이 그 천자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그 하늘의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는 뭐 시계에 그냥 흔하게 다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의 개념을 하늘로 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늘의 자식인 그 중국의 왕들이죠. 황제들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강개수 대왕은 자기가 이제 기준이 돼서 시간의 자신이 이제 자신의 기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독자적이라는 거죠. 중국과 이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독립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립성. 이거 좀 써야 되겠다. 일단 한번 써볼게요. 연호 사용이 뭐냐? 여기 연호 있죠. 15번째 줄에 그러니까 독립성은 다른 말로 하면 자주성이죠. 스스로 주인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역사와 다른 자주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강개토 대왕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하진 않았는데 태왕이라고 했습니다. 태왕. 큰 왕이라는 뜻이죠. 대왕처럼 큰 왕.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이게 4세기 말에서 약간 5세기 거친데 장수왕 때랑 강개토 대왕 때가 그러니까 전성기죠. 최고로 강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조금 파란색으로 바꿔쳐야 될 게 보이는데 잠깐 여기 정리 좀 할게요. 거란과 후연을 격파했다. 이것도 파란색으로 바꿔. 근데 여러분은 이미 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진데 안 지워지네. 거란과 후연 덮어 쓰겠습니다. 한강 나머지 이제 광개토 대왕이 좀 내용이 많죠. 페이지 순으로 밑으로 가면 이게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그 졸본하고 국내성이 보이시죠? 졸본이 지금 중국 땅 압록강 위고 국내성이 이제 압록강 밑으로 와서요. 국내성으로 온 다음에 이제 왕 5개가 모였었죠. 첫 번째가 태조왕, 그 다음에 고국천왕, 미천왕, 고구원왕, 그 다음에 소순이왕. 6번째가 이제 강개토 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인데 이 강개토 대왕 때 그 업적을 보니까 그 어디야 여기 가야 지금 여기까지 하사표가 되어 있죠. 가야까지 그쵸?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이 가야하고 친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가야 지역에 와서 가야군과 함께 여기 경주를 공격하는 거죠. 경주 수도가 금성인데 경주잖아요. 신라 수도가. 그래서 고구려에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말 타고 내려오고 아니면 배 타고 내려와가지고 얘를 무찔러서 이 가야 지역을 이제 정복한 거죠. 금강가야를. 가야가 6개 가야거든요. 그래서 금강가야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쇠퇴하고요. 신라는 이제 고구려 말에 이제 명령을 들어야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위로는 후연. 여기 후연 있죠? 후연하고 거란. 네, 이제 복속시키고. 후연은 여러분 전현 생각나요? 전현? 여기가 말이 이상한데, 전현. 전. 앞전자고 후는 디후자인데 이 연나라죠. 그리고 앞에 있는 연나라가 전현이고 전현이 쳐들어왔을 때가 고구려는 원통하게 죽은 고국 원왕 때입니다. 그때 이제 미천왕의 시신도 가져가고요. 고국 원왕의 엄마도 이제 포로로 데려가거든요. 그때고 이제 전현이 이제 망하고 나타나는 나라가 후연이에요. 그러니까 후연과 거란에 물렸었다는 얘기는 강개토 대왕이 바로 여기 보이는 요 지역이 뭐게요? 여기 색깔을 좀 이렇게 여기 섬에 이렇게 그린 요 지역이 무슨 지역일까요? 여기 요동 지역이에요. 요동 라오어 지역이 요동 지방.
이 요동 지방을 고구려가 이제 차지하는 겁니다. 요 강개토대왕 때. 자, 그러면 옆에 보면 이제 강개토대왕의 이제 능비가 있어요. 능비.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거 처음에 중국 애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중국이 이런 비석이 없는데? 근데 고구려 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아 고구려 중국 거야. 이제 그런 거를 합니다. 고구려가 중국 역사래요. 와 진짜 말이 안 납니다. 근데 고구려 이 강기토대왕 능비의 그 비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다. 추모왕이 주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북부여에 나섰는데 천재의 아들이다. 야, 우리나라가 뭐예요? 천재의 아들이니까 천자죠. 야, 중국의 그 왕을 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구려도 천자야. 어떻게 천자가 이렇게 세우지? 그러니까 니네 중국과 달라, 이거 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니네가 아니라니까, 니네 중국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런 거죠, 결국. 두 번째 점에 보면, 백잔. 이 잔이 아마 도둑놈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어 버리는 거야. 백제를 약간 낮추어 버리는 겁니다. 이 백잔, 이 백제 도둑놈들은 신라를 옛적부터 복속된 백성으로 조공을 바쳐왔다.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는 우리 고구려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셔틀을 했다. 우리 고구려 형님에게 바쳤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약간 어깨가 으쓱했죠. 세 번째 점. 강기토대왕은 백제를 공격해서 아까 한강 이북 지역을 공격했었잖아요. 한강 지역이 백제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신왕이 항복을 받았다. 그래서 아신왕이요. 자기가 노비가 되겠다고 항복합니다. 왕인데. 그리고 이제 뒤통수 쳐요. 아신왕이. 배신 때립니다. 앞으로는 강기토대왕님 잘할게요. 곡식 바칠게요. 조공 바칠게요. 하고 외에게 일본이죠. 외에게 그 SOS 신호를 보냅니다. 외가 싸움을 잘해요, 여러분들. 해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야 도와줘 했더 도와줘 갔는데 강태도양이 흥 하더니 기마병 끌고 와가지고 그냥 무참히 그냥 무찔러 버리니까 아신왕이 덜덜덜 얘는 뭐야 싸움 왜 이렇게 잘해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쳐 신라를 복속시켰으며 북으로는 거란과 숙신 동부열을 복속시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8살이야 아마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2 때. 그리고 이분도 주봉처럼 40살쯤에 죽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어때요? 뭐 화살도 맞으셨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이 나이가 들면서 누적돼요, 여러분. 그 아픈 게 누적되면요, 점점 더 아파져요. 그럼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헤딩 많이 하고 그러면 몸이 나중에 뭐 복싱 선수나 이렇게 몸에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은 선수들은 이게 오래 살기 힘듭니다. 그게 이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맞은 게. 그러니까 완전 회복되기도 어렵고 나이가 들면도.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일을 별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엄청 튼튼한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요. 자, 아무튼 강기토대왕 얘기였고요. 27쪽에 보면 그의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장수왕 얘기가 나오고 장수왕은 당시 중국에 북위의 사신을 파견했다. 북위가 당시 중국에서 제일 셌습니다. 여러분 효모제라고 한라정책했던 사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2학년 때 배웠던. 아무튼 그 남북조 시대였어요. 당시 위진 남북조 중국은. 그래서 그러니까 북중국은 북위가 다스렸고요. 남조는 남중국이죠. 남중국은 이제 한족이 다스렸는데 둘 다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둘 다. 왜? 전쟁 안 하려고. 누구랑? 중국과. 중국하고 좀 전쟁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그 군사력으로 뭐 하느냐? 밑에를 칩니다. 백제랑 신라 있죠. 그러고 그걸 이제 남진 정책이라고 해요. 남진. 남쪽으로 진격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남진 정책이고요. 그래서 수도도요. 평양으로 옮깁니다. 수도가 그러면 3번 나옵니다. 처음에 수도가 졸본, 두 번째가 국내성, 세 번째가 이제 평양성. 근데 여러분 수도 옮기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 이런 거 다 떨어지잖아요.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귀족들도 당시에 반대했어요. 국내성에서 수 옮기는 거를. 근데 왕이 어떻게 했냐면 죽여버립니다. 와, 죽여버렸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만큼 왕권이 셌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수도 옮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평양은 그 대동강 유역에 평양을 끼고 평양에 있는 강이 대동강이에요, 여러분. 대동강이 평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있죠? 김정은이 평양에 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강이 이제 대동강입니다. 대동강이 평양을 끼고 물살이 풍부하고 즉 경제력이 있다 이게죠. 그 바다를 진출해서 중국 가기도 편하고 또는 그 배 타고 해군으로 백제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고려가 이렇게 남쪽으로 진출하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나제 동맹. 이건 좀 빨간색으로 해야겠는데. 나제 동맹. 나가 어느 나라요? 신라죠. 제는 백제. 그죠? 이해되시죠? 나제 동맹은 신라 백제 동맹이다. 그런데도 이제 그 한강을 넘었어요. 장수왕이 한강을 넘어가지고 수도 한성을 함락했다. 그래서 한강 이남까지 공격한 것이죠. 근데 강개토대왕은 한강 이북까지만 갔었었죠. 강북만 갔고 강남은 안 갔어요. 장수왕은 강남까지 갔고요. 충청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중부지역, 그래서 남한강까지 가요. 남한강. 남한강이 그 충청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석을 세우는데 그게 충주 고구려입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에서 만주 지역까지 아우르는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렇죠? 선생님도 이제 롤모델이 이런 거죠. 우리 북한하고 통일하고 그다음에 만주와 요동까지 차지하고. 오, 그러면 진짜 네 좋습니다. 네, 평화롭게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병영은 6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한 100년 넘게 됐네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강대해지니까 스스로를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 10년 전에 해외조선에만서 이제 우리 한국을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 사람들은 우리들이 천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워했겠죠. 이게 충주 고구려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수왕의 업적을 기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고구려가 한반도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 문제, 퀴즈. 강기토 대왕 능비는 누가 세웠을까요? 장수왕이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강기토 대왕이 죽은 다음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기토 대왕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강기토 대왕은 그리고 40살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오래 살 줄 알았나 봐요.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 몰랐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오랜 전쟁과 뭐 정확한 변명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테고. 근데 장수왕 이것도 근데 충주 고구려면 누가 세운 거예요? 이거 장수왕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비석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지금 보시는 충주 고구려비랑 또 뭐요? 강개토 대왕릉비 다 누가 세운 거다? 장수왕이 세웠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에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근데 웃긴 거는 이거 그 역사학자들이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이거 빨래판으로 썼습니다. 이게 약간 글자도 있고 약간 좀 움푹 패였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여자들이 이게 뭐야? 이거 빨래판이나 보다 해서 왜냐면 한문을 모르잖아요. 또 글자를 모르잖아요. 막 썼다고 합니다. 이거 깨지기도 있고 밑에 보면 이 비석에는 고구려의 태왕의 나라, 그러니까 큰 나라죠. 그리고 신라는
동의로 제출했다. 그러니까 신라를 우리 고구려와 같은 레벨이 아니라 뭐예요? 약간 한 등급 낮은 거죠. 동의라는 거고 이 동쪽 오랑캐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라의 왕과 신하들에게 고구려의 관리에 옷을 나눠줬다. 그러니까 옷을 나눠준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옷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행동입니다. 옷 주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 형이라든지 언니가 동생에게 뭐 옷 물려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되게 좀 치욕적이긴 하지만 강개토대왕이 어쨌든 자기는 그 외가 쳐들어왔을 때 도와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구려들이 이제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신라 사람들이 이제 그 고구려 사람들 안 좋아하게 돼요. 나중에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